다음으로는 생태전환 교육의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의 호소에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 비유, 강렬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발언자와 청중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청중이 주장에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번 장에서 생태전환 교육의 파토스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사당 밖에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기후 파업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후 툰베리는 청소년 환경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툰베리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를 촉구하는 연설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우리나라의 생태전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청소년들은 심각하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식 급식 선택권, 탄소 배출 제로 학교, 기후활동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 교육의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의 백지화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또 탄소 중립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근간에 정의로운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로 응답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용한 생태전환교육은 이후 국회와 교육부에 의하여 공식적인 용어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9월 24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22조 2항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포함시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처럼 생태전환 교육은 그레타 툰베리, 청소년 기후행동 등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 중장기 계획,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 반영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교육기관 내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생태전환 교육은 단순히 하나의 교과 과정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전환 교육의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설득하는 사람의 인품과 관련됩니다. 즉, 설득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에토스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만약 제가 여러분께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가가 바로 에토스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도갈드 하인이 쓴 우리에게 내일이 없더라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 이별하고 새로운 리듬에 맞춰 춤춰야 할 때로 시작해서 폐허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 이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생태전환 교육에서 전환은 결국 이별을 말합니다. 탐욕과의 이별, 낭비와의 이별, 착취와의 이별. 이것이 바로 전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생태전환 교육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에토스입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티브 커츠는 영국의 애니메이터이자 환경운동가로 인간의 과도한 소비, 동물학대, 환경오염 등을 꼬집은 1에서 3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의 대표작 맨은 약 6,700만 회의 조회수에 177만여 개의 좋아요를 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전환 교육의 에토스를 함양하기 위한 4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2024년 12호를 끝으로 종간한 개간지 바람과 물입니다. 12권 모두 대단한 통찰을 담고 있지만 특히 마지막 호 인류새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앞에서 인류새 이야기를 다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인류새가 지질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류새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자들은 작은 규모의 녹색 경제, 권력과 부를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녹색 정치, 더 줄어든 인구, 그리고 더 높은 생물 다양성을 지닌 생존 가능 행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실존적 도전은 전 지구적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대부분 지역적인 동시에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 번째 책은 이송일 감독의 책 기후위기 시대의 춤을 추어라입니다. 저자는 초유의 행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탈자본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죽은 자들의 권력을 파묻고 인류의 유일한 원천인 이 지구를 인간과 자연의 공유지로 다시 재영토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없는 행성은 죽은 행성이다. 이야기를 나누고 분석하고 저항하고 상상하고 서로를 조직하는 것. 끊임없이 장소를 찾아 나비처럼 모여들어 춤을 추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 책은 녹색 계급의 출현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유사한 몇 권의 책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브리노 라투르가 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을 찾아보신다거나 요즘 유튜브로 요약한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케이트 소퍼가 쓴 성장 이후의 삶입니다. 이 책은 부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위한 대안적 소비에 관해 쓴 책입니다. 덜 소비하고도 더 풍요로운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학의 영역에서 생태전환 교육은 어떻게 탐색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먼저 인간의식에 관한 8단계 발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백과 크리스토퍼 코아는 클레어 그레이브스의 인간의식에 관한 8단계 발달 이론을 나선 역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등 숫자로 위계화하기보다는 색감을 부여하여 설명하였는데 후에 켄 윌버는 이들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무지개색으로 색깔을 변경하였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이전의 단계를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개인의 의식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단계 베이지는 생존 본능적 단계입니다. 2단계 보라는 마술적, 물활론적 단계입니다. 3단계 빨강은
충동적, 자기중심적 단계이고요. 4단계 파랑은 수능주의적, 규칙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5단계 주황은 과학적, 성취지향적 단계이고요. 6단계 초록은 생태적 민감성, 평등주의적 단계입니다. 7단계 청록은 통합적 융통성을 지닌 단계이고요. 8단계 산호는 전체적 우주적 사고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단계들도 서서히 생성, 발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극소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의 교육자 브렌트 데이비스는 구성주의를 넘어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개보학이라는 책에서 교수 행위의 개념을 우주의 본성에 따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지식의 원천에 따라 그노시스 에피스테메와 간주관성, 간객관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인식론의 관점에서 신비주의, 종교, 합리주의, 경험주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복잡성과학과 생태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보도가 프랙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8가지 가르침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당신이 선호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선호되는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의 선호와 세상의 선호는 일치하나요? 불일치하나요? 결국 생태전환 교육의 에토스적 측면이라는 것은 교사의 인격이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가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배움에 대한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교사는, 그리고 학교는 목소리가 없거나 목소리가 있더라도 낼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얼마 전에 생태정의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각자 낭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생태 전환 교육의 실천을 위한 로고스적 측면, 파토스적 측면, 에토스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세대, 녹색 계급, 생태 시민의 탄생을 위한 교육의 기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생태 전환 교육의 기원이 말해주듯이 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적 삶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학습이 그 시작을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